2014년부터 2020년까지 1조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원의 예산 사용을 논의하는 EU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현재 영국을 비롯해 네덜란드와 스웨덴 같은 국가들은 유럽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예산 긴축에 발맞춰 EU의 예산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은 물론 동유럽의 다른 회원국들은 예산 감축에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이 순조롭게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경기가 10개월 연속으로 위축 국면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11월 유로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인 PMI는 46.2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으로 기준선인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는 전달 기록했던 45.4와 전문가 예상치였던 45.6보다는 다소 양호한 수치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가 막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양쪽 협상팀이 오늘 오후 시내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양쪽의 최종안을 놓고 조율에 들어갑니다. 양측은 양자 가상 대결 플러스 알파 방식의 여론조사에 사실상 합의했으나 플러스 알파를 놓고 문 후보의 적합도냐, 안 후보의 지지도냐를 주장하며 현재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겨울 예상되는 전력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대형 건물이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단속에 나섭니다. 난방 온도를 지키지 못한 대형 건물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최예린입니다. 미국의 간밤 추수감사절 관련해 휴장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전일 종가에서 살짝 빼앗겼던 1,900을 되찾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사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쌍끌이 매수세를 유입시켜두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흐름 속에 500선 터치도 못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삼성전자의 독주겠죠. 오늘도 또 한 번의 신고가를 내면서 장중한 때 144만 원도 돌파를 했었습니다. IT주가 쏠리냐 걱정을 좀 하셨던 분들은 IT주 내부에서도 온기가 조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제일모직이 3에서 4% 같이 살려주고 있고요. 오래간만에 현대차 3인방이 3% 이상의 동반 상승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자동차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코스피 쪽부터 흐름 들여다보죠. 네, 코스피는 현재 1906.28입니다. 이렇게 끝까지만 잘 가준다면 드디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1900을 종가상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6에서 700억가량 순매수 동시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은 6일째 팝니다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오늘 다시 2,000계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쪽의 움직임을 볼까요? 자, 코스닥은 497.68로 오늘 장중 한때 단 한 번도 500선을 터치하지 못했었습니다. 형님과 함께 장중에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지만 현재는 개인 중심의 기관 매수까지 붙으면서 플러스권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 보죠. 최근에 당국의 전방위적인 개입에 이어서 하락 추세를 겨우겨우 막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한때 초반에는 역시 다시 한번 마이너스권에 떨어졌었지만 현재는 다시 한번 소폭이지만 위쪽 방향입니다. 네, 참고로 미국뿐만 아니라 오늘은 일본장도 휴장이고요. 중국은 강보합세로 꽤 괜찮은 흐름 오래간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도 체크해보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먼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중국의 경기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중국 관련주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면서 주요 저항선까지 왔습니다. 현재 걸맞는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변수 프리뷰 시간을 갖고 있는데 SPM의 김영진 대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의미는 무엇인지 집중 분석해 들어보고요. 글로벌 지표 호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강세장을 맞을 수 있을까요? 다음 주 대비한 포트 전략까지 업종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를 노려라. 동양증권의 권영우 차장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사이버 먼데이까지 미국의 연말 소비 증가 기대감이 현재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다음 주에 잇따라 나올 예정인 미국의 주택지표 개선된다에 베팅해도 괜찮을까요?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알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연일 신고가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목표가 없이 대응 중인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전일 급등하고도 오늘 밀리지 않는 ICD 이제 정말 턴어라운드 하는 것일까요? 두 종목 꼼꼼한 AS까지 챙겨드릴게요. 자, 금요일장에 1,900을 보니까 기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정말 못 말릴 정도인데요. 여의도로 나가보죠.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에서 오늘까지 삼성전자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네, 삼성전자는 이번 주 내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외국인들은 관망세지만, 최대 종목이 되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주간들에 있어서 선호를 받고 있고요. 지수도 쉽게 안 빠지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이번 주 내내 오르면서 거의 10%가량 주간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덕으로 우리 시장도 1900을 회복했는데 잠깐 중국 증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2000선을 계속 위협받다가 오늘 조금 괜찮은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PMI도 HSBC 집계적으로 13개월 만에 처음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그와 비교해 볼 때 중국 증시 상승 탄력이 조금 약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멘텀이 정말 없는 겁니까? 네, 일단 전대도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7명의 상무위원도 다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딱히 나올 만한, 모멘텀은 따로 없고요. 기존에 이제 3분기 GDP 성장률 7.4% 이후로 완만하게 경제가 회복이 되는 수치가 좀 나오고 있지만, 증시 전반적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 증시 자체는 이제 다양한 금융이라든지 에너지, 소재, 산업도 다양한 섹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국 경제가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고, 크게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고, 그 부분은 같이 보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500에서 1000에서 오랫동안 이제 박스권을 기록하면서 성장을 했듯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8% 전후로 성장을 하는 동안에 단기 박스권 국면에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 증시에 이제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새롭게 관심 갖는 투자자들이 여러 명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국 지수 관련 펀드보다는 개별 중국의 소비재 생산 기업이라든지 중국의 인프라 기업에 관련된 거에 한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기업을 우리가 이제 일반 개인들이 중국 소비재 기업을 삼성전자 사듯이 사기가 좀 어려운데 그 섹터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해외 증시에서 상장된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올해 여름 이후로 보면 중국 상해 종합 지수보다 중국 소비재 생산 기업 ETF라든지 중국 인프라 관련 ETF 자체는 좀 크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내년에 이제 3월에 정식으로 국가 주석으로 취임을 한다고 할 때 도시와 농촌 그리고 부유층과 중산층 이하 그리고 동부 쪽 그리고 서부 쪽 이런 이제 양쪽의 균형적인 발전과 내수 고정자산 투자 이러한 컨셉을 본다면 소비재 생산 기업과 인프라 기업의 ETF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상태는 ETF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중국 경기가 조금 좋아진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증시에 투자하기보다는 중국 증시 펀드보다는 소비 기업이라든가 인프라 기업 ETF가 더 낫겠다. 중국 관련 투자에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주셨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얘기를 좀 글로벌 증시와 묶어서 해보고 싶은데 기술적으로 그래도 이번 주 월요일 날 큰 폭의 상승이 좀 있으면서 코스피 코스닥은 121선 정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고 미국의 다우 같은 경우에도 60주선까지는 일단 회복을 해줬는데 여기까지는 왔습니다만 여기가 뭔가 저항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벽을 넘으려면 뭔가 모멘텀이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까지 초기 가격 조정이 이제 쉽게졌고 이번 주는 또 상당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말 가서는 이제 새로운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 증시도 어제 쉬고 오늘 이제 반장 정도 하고 나서 주말에 이후에 이제 다양한 또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다음 주 나오는 지표들 자체는 이제 한국과 미국, 유럽 다 이제 월말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일부 지표는 좋긴 하지만, 중요한 나라, 유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진할 것이고, 중국은 이제 계속 약간 양호한 개선세 흐름 정도. 미국은 이제 11월 달에 아마 재정절벽 협상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10월 말에 샌디 허리케인 영향 이런 부분 때문에 11월 부분은 약간 이제 정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회에서 그리고 행정부에서 이제 좀
전향적인 이제 의견이 좁혀지느냐가 좌우될 거 생각되는데 당장은 다음 주에 나올 거 생각되지는 않아서 저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주요 저항선이 박스권에 있어서 저항선에 직면해서 저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전개에 다시 진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정한 수준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니까 좀 뉴스가 들어오겠지만 위로 갈수록 다시 이제 2차 실현과 함께 새로 모멘트 요구한다면 단기 박스권 예상되고요. 그리고 순환매 관점 미국에서 돌아설 것 같고, 그리고 확실한 애들은 이제 예전에 수급에 좀 충혈 받으면서 여전히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밸류 메리트로 조금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오르면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사라지면서 결국 지수는 어떤 일정한 박스권에 머물고 말 것이다라는 큰 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는데요. IT주는 좀 괜찮겠죠? 일단은 몇 종목 얘기하셨는데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네,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이 되고 있는 IT 주기고 삼성전자랑 좀 관련돼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다른 반도체라든지 LCD 휴대 스마트폰 이런 쪽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스마트 기기 쪽이 가장 실적이 이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당장에서는 좀 가격적인 단기 부담만 있을 뿐이지 실적 상향으로는 좀 아직까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저로 관심 두는 사람은 약간 이제 숨을 고를 때 좀 관심 더 보시고요. 비보유주의라면 계속 바이앤홀드가 낫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반대적으로 또 IT 셀링에 또 강해지다 보니까 일부 음식료라든지 서비스, 미디어 콘텐츠, 내수주 약간 탄력이 둔화되지만 거기도 일부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실적이 얼마나 탄탄하기 때문에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관망세 정도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IT 스마트 기기 그리고 내수주 일부 섹터들 추천을 해주셨네요. 오늘은 관망해달라 주문까지 감사합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 분석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시장을 둘러싼 변수의 다시 보기 혹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시장을 보다 깊이 있게 대할 수 있는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변수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SPM의 김영진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이 보시는 변수 오늘은 몇 가지인가요? 네, 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하고 또 글로벌 경제 지표하고 두 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글로벌 지표 좋아지는 것에 관한 분석을 해주시겠다 예고편을 해주셨는데요. 자, 삼성전자의 신고가 사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계속 한 달여 동안 횡보세를 보이던 삼성전자가 이제 연말 들어서 신고가를 낸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그냥 단순히 연말 소비 시즌에 IT주가 좋으니까 이 정도 의미 이상입니까?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IT주는 단기 볼 것이 아니라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나타나는 그 영향권이 나타나는 12월 중순이나 내년 1월까지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선상에서 봐야 되는 움직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이 신고가를 낸 게 어제 이제 신고가를 낸 거라고 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실 그 원화 가격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사실 달러 환산으로 보면은 최근에 원화 절상 추세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 가지고 달러 환산 차트로 만약에 그려본다면은 화요일에 신고가를 내고서 이 돌파를 하고서 러닝갭 만들고 3일째 상승이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약간 좀 탄력이 둔화가 될 수가 있고 다음 주 초에 오히려 이러한 블랙 프라이데이 소식이 나타날 때 오히려 그때가 이제 좀 음봉까지도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조심을 할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주가에 있어서 과열로 들어갔다가 반락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IT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바라보는 그런 긍정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를 보면은 사실 이 스마트폰 보급하고 점유율을 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의 실생활에서 이제 사람들이 사용 행태를 놓고 보면은 사실 IT 업종에도 속하지만 거의 필수 소비재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필수 소비재의 신고가 흐름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경쟁사보다 좀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애플보다 수익률이 좀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애플이 최근에 주가가 추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이 상승률과 하면 38% 정도 애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얼마 올랐나 놓고 보면 33%이기 때문에 사실 애플이 최근에는 좀 폭락을 했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신고가를 내면서 애플하고의 수익률 차이 갭 발생이 됐었던 이 수익률 갭도 어느 정도 메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성전자가 이번에만 이랬는가 놓고 보면은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이 본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좀 있다가 이런 신고가를 냈었다는 그런 규칙적인 움직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실적 시즌에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닝 가이던스 나오고 본실적 나오고 요 사이에는 또 기간 조정을 버티고 본실적 나온 다음에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 결국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그랬었고요. 그 당시에는 신고가를 냈었던 게 사상 최고가를 내면서 5월 1일에 형성이 됐었죠. 실적 시즌은 4월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2분기에는 전체 장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고점을 형성을 했었지만 8월 16일에 시장이 꺾이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당시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신고가까지는 못 냈죠.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약간 좀 텀을 두면서 거의 또 신고가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 1분기나 2분기나 3분기나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왔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실적 시즌에 항상 이런 주가의 사이클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합지수가 그 당시에 고점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또 고점을 형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공교롭게도 그날이 지수가 고점이었고 종합지수가 놀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이 종합지수는 최고지수 못 내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계속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점 그 점에서 봐야 되죠. 결국 상대 탄력이 삼성전자가 훨씬 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실적 시즌마다 이런 모습은 반복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까지 상승을 이어나오면서 올해의 이 업종별 흐름에서도 드디어 IT 업종이 최고로 많이 오른 업종으로 올라섰습니다. 제가 아마 한 달 전쯤 방송에서 올해에 가장 좋았었던 탑으로 꼽을 수 있는 업종은 전기가스하고 음식료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의 이런 신고가 내는 모습하고 최근에 LG 그룹주 IT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률이 IT 업종이 25%를 기록하면서 올해 최고로 많이 오른 업종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IT 업종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그룹주까지 이렇게 같이 속해서 놓고 봤을 때는 업황의 변화 이런 점도 봐야 됩니다. 이 디스플레이 부문의 턴어라운드 관점도 봐야 되고 삼성전자 말고도 하이닉스를 봤을 때 이 반도체가 바닥을 형성했었다. 이 점도 봐야 될 테고 당연히 스마트폰의 신제품 효과는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던 것이죠. 결국 IT 업종의 강한 모멘텀으로 이러한 점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주도 업종으로 이제 수익률까지도 최고로 올라섰고 내년도까지도 이렇게 좀 영향이 갈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모멘텀이 올해 후반부에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도 장세에서도 좀 중심에 위치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너무 단기적인 영향이고 실질적으로 주가하고의 연관성을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 추이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이 4분기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실적 시즌까지는 이러한 블랙 프라이데이 말고도 연말 소비 시즌이 긍정적으로 IT 업종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1월 초 장세를 또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주가 흐름이 과거에 11월 말에 단기적인 흐름에서 IT 업종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도 후반부엔 긍정적이었고 이러한 점이 1, 4분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블랙 프라이데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IT 업종의 내재된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고 좀 IT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삼성전자의 신고가는 이러한 점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신고가의 의미 들어봤는데요. 올해 사실 내내 걱정했었던 글로벌 경기가 내년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라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국도 사실 허리케인 샌디 영향 빼면은 지표가 꾸준히 좋은 그런 추세라고 느껴지고 중국도 어제 HSBC PMI 집계 보니까 거의 약 1년여 만에 제조업이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PMI 지수 이번 주에 나온 거 말고 이제 12월 초, 그러니까 다음 주말이나
다다음 주 초에 나오는 중국의 경제 지표 확인이 되면은 중국 쪽의 지표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반등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PMI 지수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믿을 만하지 못하고 아직 불안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로존의 불안 요인에 대한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이죠. 중국 같은 경우가요. 근데 유로존 경기는 아직도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바닥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중국 자체도 시장의 신뢰를 얻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12월까지 이어지는 그런 자체적인 지표가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반응이 약간 시장이 틀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12월에 지수를 확인하고 이제 4분기 지나면서 내년 초에 나오는 그런 4분기 GDP 성장률이 만약에 더 떨어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연착륙의 기대감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고 그때가 이 중국 경기의 반전 포인트다. 내년 1분기 초 이쪽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는 뭐 사실 그동안에 거의 불치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왔었던 그 고용하고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 시장의 변화 모멘텀이 생겼다는 것이죠. 주택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데 바로 다음 주에 이 주택 지표들이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결국 반전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주택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전망 같은 건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만을 놓고 봤을 때 주택 재고 수준의 절대치가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주택 지표가 계속 나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 약간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지 긍정적인 변화는 곧 나타날 것이다. 결국 그것이 다음 주에 나타나는 지표에서 확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12월 말에 나타나는 지표에서 확인될 것인지 결국 늦어도 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비슷하게 내년 1분기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반 경직성 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반전의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공포스러운 단어 뭐 재정절벽이나 유로존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하반 경직성을 키우는 그런 경제 지표가 모멘텀으로 좀 인식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결국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올해 말 이쪽에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1분기에 주가가 좀 강세장으로 좀 돌아설 수 있을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예전엔 제가 이 지표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추세를 확인하는 자료로 이용할 만합니다. 이 각국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일일이 사람이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단기적으로 시장의 임팩트 요인이 되는 이런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그런 지표나 아니면 다른 PMI 지수나 몇 가지 지표를 좀 복합적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때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지표 쪽도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에 나오는 자료를 놓고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가 침체권에서 이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더 내려가느냐의 기로점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상승 추세에서 약간 좀 조정을 보이면서 재반등 가능성을 타진하는 그런 모습이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지표만으로 이 수치상으로 오는 것보다 이런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에 나타난 그래프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년 1분기에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다면 저희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아까 IT는 이제 필수 소비재가 되었다. 내년에도 IT는 괜찮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2주 전이었던가요? 이제 어떤 홈쇼핑과 백화점을 비교를 해주시면서 홈쇼핑이 다소 유망한 업종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업황 분석도 해주신 바 있는데 이제 불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과 그런 섹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앵커님 아마도 저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유통업종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도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셨는데 네. 한번 그 말씀도 한번 드릴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을 오늘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 글로벌 경기의 변화가 이제 업종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가 실전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키워드를 꼽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소비하고 산업의 양극화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업종별로 놓고 보면은 어닝이 산업별로 좀 양극화될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또 소비 측면에 있어서도 양극화되는 경제 추이가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결국 홈쇼핑이나 아까 백화점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지난주 정도께 말씀드렸다는 그 점에서
어느 정도의 양극화가 이제 이미 이루어졌죠. 홈쇼핑하고 백화점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 소비 주체가 양극화되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싼 것을 좋아하는 계층하고 경기 회복에 따라서 1등 제품, 명품을 찾는 그런 계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양극화가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이 또 내년 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이번 그 4분기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백화점 쪽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경기 큰 흐름의 윤곽을 봤을 때 어닝은 올해 3분기처럼 양분화되는 모습이 내년에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대형 업종으로 접근했을 때 IT가 주력이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산업 사이클의 저점을 형성하는 업종이 자동차나 화학이나 유통업종 쪽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년 후반기나 정도 돼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라고 본다면 산업 쪽에서 놓고 봤을 때 업종으로 본다면 IT하고 더불어서 자동차, 화학, 유통을 이쪽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싼 거와 명품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소비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감안했을 때는 음식료, 화장품 이쪽의 필수 소비자 관점은 계속 관심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포트폴리오 쪽에서 다시 한번 또 부가적인 말씀을 드리겠고요. IT를 제외하면 이제 산업 사이클의 저점 형성을 어느 정도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최근에 저점을 형성하는 그런 대형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시려다가 말았던 그런 백화점이나 아니면 또 다른 자동차 쪽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 산업 사이클이 저점 형성하면서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돌아서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주가가 먼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결국 대형주의 신저가 흐름이 마무리되면서 그 양상이 어느 정도 저점으로 형성이 된 이후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 산업 사이클의 반등 자체도 어느 정도 미리 얘기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신저가 흐름이 어느 정도 반등을 형성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그 업종에 대해서 먼저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자동차 유통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한 하나의 맥락하고 더불어서 또 하나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업종 내 1등주 흐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경기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내년 1분기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요. 그때는 경기 개선의 양상에서 항상 1등 업체가 먼저 수혜받는 모습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 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자동차나 아까 말씀드린 화학 유통 이쪽에서는 업종 내 1등주 흐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백화점의 최근의 모습을 한번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포트폴리오가 변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IT주가 중심에 설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IT주는 최소한 유지하거나 더 사시겠다 하실 것 같고요. 이제 개별 신고가 내는 흐름 이쪽 트레이딩 비중은 조금 낮추실 건가요? 네,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오늘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두 가지입니다. IT 업종 쪽에서는 조금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높이는 흐름이 좀 필요하고 신고가 개별 재료 쪽은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IT 업종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저 신고가 개별 재료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신고가 개별 재료는 올해 하반기에 주도 업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저 2007년도의 양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이 물가 관리를 위해서 필수 소비자 업종에 대해서 규제 리스크가 작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정책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그런 호재가 올해 말부터는 오히려 악재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태까지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좋은 여건이었었던 그런 물가 제어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시스템적으로 정책적 리스크가 풀리는 그런 모습이 반대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쪽 신고가 내는 개별제로 필수 소비자 업종 쪽에서는 악재도 12월 말부터는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약간 좀 비중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외에 IT 업종 이외에 경기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익 모멘텀이 좀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화학이나 산업재 쪽은 중국의 경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지표가 돌아서는 거하고 더불어서 좀 비중을 높여 나가는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형주 쪽에서는 IT 쪽을 높이고 화학산업재 쪽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신고가 개별 재료는 계속적으로 상승 때마다 이익 실현을 하면서 비중을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신고가 의미에서부터 포트에 담길 섹터의 비중 조절까지 전략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내년에 중국과 미국 1분기에 경기 턴어라운드 조짐이 보인다라는 반가운 분석까지 들을 수가 있었네요. 지금까지 변수 프리뷰 시간 SPM의 김영진 대표님의 깊이 있는 분석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장이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감 전략도 필요하지만 다음 주도 슬슬 신경이 쓰이는 그런 타이밍인데요. 지금부터는 다음 주를 노려라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동양증권 영업부에서 권영문 차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 스타트가 굉장히 강했었고 주 후반에는 약간 조금 탄력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무엇보다 코스피가 이번 한 주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 한 2.5% 정도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가 4배를 더 간 것 같아요. 10%. 네, 종목별로 상당히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한 주였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는 상당 부분 반등이 나오는 그런 양상이었지만은 그 외에 여타의 종목들 같은 경우로 시세 확산은 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투자자들께서 느끼시는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좀 낮은 국면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우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주택 관련 지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유럽 쪽에서 보면은 그리스 국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최근 들어서의 어떤 이런 반등 국면들 그 단순한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까지 좀 길게 본다라면은 결국에는 지금의 지수대 부근이 바닥 부근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 그래요. 일단 오늘 추수감사절이고 내일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사이버 먼데이. 이제 이 부분은요, 다음 주 일정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스 문제도 다음 주 일정하고 겹치니까 이 부분도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다음 주에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가 몰려있다고 들었는데 다 좀 잘 나올 것 같은가요? 네, 우선 허리케인 효과라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 결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도 결국에는 이제 기대치에 비해서 얼마만큼 좋게 나오느냐, 혹은 기대치 못 미치느냐 이런 네.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호재 혹은 악재로 작용을 할 텐데요. 미국 주택 관련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케인 이 영향을 미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이렇게 기대치가 낮아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좋게 되면은 상당히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요. 사실 지난주에서부터 약간 저점을 찍고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뭔가 이제 삼성전자발 IT 쪽이 되니까
이 뭔가 코스피 대형주가 앞으로 뭔가 여기에서 수익이 더 날 것 같다는 기대감도 생기고 코스닥도 반등을 주지만 이제 예전에 무슨 엔터주 중심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코스닥도 같이 IT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는 것도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했었던 뭐 3분기 실적 부분들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급락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었고요. 기대치를 넘어서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3분기에 발표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신고가에 다다른 네.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미국 소비 쪽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네. 결국에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IT 쪽, 특히나 스마트 기기 쪽으로 종목들을 보신다라면은 스마트 기기 부품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이런 종목들을 좀 압축할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번에 주가가 극명하게 갈린 만큼 향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장은 10월 초부터 해서 조정을 받았지만은 시장하고 다르게 움직인 종목들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실적이었다라는 네. 것을 결과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이 안 되면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던 3분기 어닝 시즌이었죠. 그래요. 코스닥이 이렇게 조금 개별주들 혹은 일부 테마가 힘이 확연하게 떨어진 것은 3분기 어닝 시즌 때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특별히 신규에 추천받을 그런 종목은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기존 포트폴리오를 보고 한 종목 한 종목씩 상세하게 AS를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포트폴리오 열어보죠. 자, 권영문 차장님의 포트입니다. 현금 10%에 SBS 콘텐츠 허브가 35%, 하이닉스가 맞아요. 지난주에 한 18% 정도 수익 보고 LG전자 대신 교체 매매돼서 들어간 종목이었죠. 비중도 똑같이 40%였었고 적지 않습니다. 비중이요. DPC가 이제 15% 정도 편입이 돼 있었었는데 오늘 낮 12시 기준입니다. 저희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자, 하이닉스를 교체 매매했더니 3.4%, 귀신같이 LG전자를 8만 원대 팔고 나오셨어요. DPC가 8%대, 61선 정도에서 반등 줘서 꽤 괜찮은 모습인데요. 자, 8월 말에 편입됐던 SBS 콘텐츠 허브가 의외로 보유 기간 대비 수익률이 조금 그냥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이닉스부터 비중도 크고 최근에 교체 매매됐으니까 AS 받아볼까요? 지난주에 한 며칠 전에 5% 급락해서 좀 걱정을 했었어요. 네, 5% 급락할 때 절묘하게 이렇게 포트에 편입하는 날이었는데요. 네네. 특히나 이제 LG전자의 어떤 이번 한 주간의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형태로 봐, 뭐 IT 비중 중에서 LG전자를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 혹은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로 갈아타는 그런 흐름들이 좀 포착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포트에서 목표가 실현으로 인해서 포트 교체가 일어난 종목이었는데요. 하이닉스 편입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지난주 금요일 저점 이후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연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소비 시즌에 대한 그런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디램 가격 하락세가 진정, 그리고 디램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스마트 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랜드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실적으로 반영을 해줄 것이다라는 것들이 향후에 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네.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이제 한 단계 더 리레이팅 되는 그런 주가를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 28,800원 여전히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24,500원만 유념하셔서 꼭 홀딩 하시면 좀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일단은 목표가를 28,800원 잡아주셨지만 이번에야말로 하이닉스가 3만 원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그동안의 어떤 하이닉스의 발목을 잡아왔었던 그런 업황 부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변화가 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모바일 디램과 내장형 랜드를 같이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한 극소수의 업체들 중에 하나라는 점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있는 요인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DPC-AS를 받아보죠. 지난주보다 꽤 좋아졌어. 다시 좀 상승을 시작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DPC 지난 9월부터 해서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한 달 반 정도 상승 이후에 양호한 조정들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10월 말경에는 좀 큰 하락도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코스닥 지수 하락 조정과 함께 맞물려 들어가지게 되면서 상당히 좀 큰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의 바닥 다지는 모습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네. 목표 주가까지 지속적인 홀딩 바라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3,385원이죠. 손절가 2,250원만 유념하셔서 지속 홀딩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신고가 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DPC 설명이었고. 자, SBS 콘텐츠 허브. 예, 사실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던 한때 그런 종목인데 지금 꽤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역시 11월에 한번 크게 급락을 맞고 지금 조금 올라오는 가운데 있는데요. 네, 앞전에 말씀드렸었던 3분기 실적에서 상당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내놓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신규 컨텐츠에 대한 어떤 좋은 컨텐츠들이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부진했었고요. 그게 3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급락을 맞았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은 3분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반등세로 인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그대로 탈락하지 않고 또 홀딩 하시는 이유는 3분기만 어닝 쇼크고 4분기에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SBS 콘텐츠까지 포트폴리오 AS 받아보았습니다. 완성본을 저희가 말미에 다시 보여드리겠고요. 무엇보다 다음 주를 노려라 코너이니만큼 다음 주에 어떤 주요 일정이 있는지 아까 우리가 주택지표 미국에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었는데요. 네, 우선 26일 날 미국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유럽 쪽으로 눈을 돌리면은 재무장관 회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합의 도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채 탕감의 경우에는 독일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 방향으로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된다라면 시장 불신 또한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채권을 대사하는 방법과 그리고 EFSF 증액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법이 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특히나 EFSF 증액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메르켈 총리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 비용을 나누는 방법적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8일, 29일, 30일 3일 연달아 가지고 미국 3분기 주택 구매 지수 그리고 29일 날 10월 신규 주택 매매 그리고 30일 날에는 10월 잠정주택 매매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에는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10월 산업 생산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다음 주에도 여전히 좀 시장에 임팩트가 있을 만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한 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네, 바라기는요. 미국의 이제 쇼핑 시즌 막 이렇게 겹치면서 굉장히 소비가 예상외로 많이 됐다라는 주말에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 초반에 그리스 이제 실타래가 조금 풀리면서 주 중반 미국의 주택 지표까지 다들 좋게 나온다면 다음 주 시장도 기대해 볼만하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를 노려라 코너 마무리 짓겠는데요. 우리 동양증권의 권혜문 차장님이 오늘 다시 한번 AS 해주신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면서 권혜문 차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사서 일주일 내에 어느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매일 한 분에게 연결해 전화 드릴 수 있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입니다. 왕관을 저희가 수익 가장 좋은 분께 매일 씌워드리고 있는데 유독 왕관을 안 뺏기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도 왕관 사수하셨을까요? 수익 다이어리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자, 왕관 보는 재미가 있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어머머, 이분이 왕관을 오늘 또 쓰셨네요. 박현상 대리님, 코리아 서키트 11.2% 수익 내고 계십니다. 자, 이정목 대표님은 RCD도 만만치 않아요. 어제 12% 급증하고 오늘 추가 상승 역시 강한 종목이라 하겠고, 전진우 팀장님의 아바텍이 조금 아쉬운 진행을 보이고 있고요. MC넥스도 괜찮습니다. 전일에 추천받았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납법과대된 휴대폰 부품주 가운데 밸류가 괜찮다라는 설명 들어본 바 있고요. 톱텍도 투신권이 매도만 안 하면 2만 원까지 가능하겠다 했는데 소폭의 등락이 있지만 투신권은 계속 사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1등은 박현상 대리님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죠. 수익률 11.2% 코리아 서키트를 사신 이후로 왕관을 꽤 많이 쓰고 계신데요. 자, 박현상 대리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한 하루 이틀 빼고는 왕관을 계속 사수하신 것 예, 같은데, 예, 이제 뭐 축하의 말씀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예,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종목을 추천할 때 일단 신고가가 나면은 특별히 목표가를 제시해드리지 않고 일단은 그 종목을 산 주체가 매도만 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하게 좀 더 수익을 누릴 수가 있겠다라는 전략은 계속 제시해드렸던 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 차트도 차트지만은 일단은 수급을 보시면 오늘도 역시 기관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기관 중에서는 연기금이랑 보험권에서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권에서는 그저께 29,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관권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까지 단언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수익 쪽이 저희가 좀 싸게 샀지 않습니까? 산 우리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수급을 보시면서 팔 때까지는 그냥 꾹 홀딩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만끽하는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전에 말씀드린 손절가 뭐 이탈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손절가 이탈하게 된다면은 혹은 종목이 운봉이 한번 크게 나온다면은 그때 정도나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요 주체인 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끝까지 한번 들고 있어 보자. 코리아 서키트 목표가 없이 계속 홀딩하자는 AS 들어봤습니다. 1등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박현상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저희가 1등 AS를 들어보았고요. 만만치 않은 수익을 거두고 계신 분이 있죠.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 연결해서 ICD AS도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ICD 어제 급등하고 오늘도 안 밀리는 거 보니까 이 종목도 보통은 넘는 것 같네요. 네, 일단 뭐 그동안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을 연결한다면 고점이 그동안 계속해서 낮아지는 패턴을 작년부터 1년 동안 지속을 했었는데 그 추세를 이제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AM OLED 관련주 중에 어저께 다 같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밀리지 않고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은 거의 ICD와 지금 AP 시스템 이 두 종목 정도만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대장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모멘텀이 있어야 낙폭 가더라도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 FHD AM OLED를 장착을 해서 내년 갤럭시 4에 나올 예정입니다. 1월에 CES 선보일 예정이고 올해 이제 삼성 갤럭시 S3 판매량이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지금 거두고 있는 만큼 일단은 내년에는 2억 대를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몰레드 때문에 이제 삼성은 차별에 성공하였고 실적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무엇보다 LCD로 선회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다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21선을 돌파하고 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차 목표가는 13,500원이지만 2차 목표가로는 일단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다음 달 초까지 목표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주가 흐름 보니까 아몰레드 대장으로 등극할 조짐도 보인다라고 하시면서 1차를 넘어 2차 목표가 15,000원, 16,000원까지 홀딩을 외쳐주셨습니다. ICD AS 들어봤는데 다음번에 왕관 꼭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까지 꼼꼼하게 종목별로 한번 들어가 보았고요. 현재 코스피는 1909선. 예, 이 정도면은 괜찮은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